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한국으로 떠난다고? 너 정말 한국에 푹 빠진 것 같구나. 한 독일 선수가 대회를 마치자마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경기를 소화하느라 많이 지쳤을 텐데 휴식도 없이 바로 한국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이 독일 선수는 파리 올림픽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입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파리 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파리에서의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어느 하나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독일 내에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의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걱정들이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이고 그런 큰 대회를 허술하게 준비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파리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지내야 할 숙소의 상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실 저는 도쿄 올림픽에서 사용되었던 골판지 침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파리에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똑같은 골판지 침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에서 그것도 최상급 선수들이 머물러야 할 공간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실망스러움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새로 지어졌다는 선수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좁고 불편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돌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장소였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과 경기를 치르면서 피로가 쌓여가는데 그 피로를 풀어줄 공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방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름에 파리는 무척 더웠고 하루 종일 경기장에서 땀을 흘린 뒤 시원한 방에서 쉬고 싶었지만 그 소박한 기대조차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선수들이 지내야 할 공간에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결정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더운 날씨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쳐갔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간신히 잠들었지만 불편한 잠자리와 땀으로 젖은 몸 때문에 피로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숙소에 방충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방 안은 금방 찜통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벌레들이 방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와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창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며 저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로 다음날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져갔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자연스럽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면서 선수들에게 이런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다니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경기 그 이상입니다.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쌓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이 주최국의 기본적인 의무일 텐데 파리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경기 외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강에서 경기를 치르겠다는 결정은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생강의 수질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정화 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개막 직전에 내린 폭우로 인해 생강의 상태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생강에서 경기를 치르던 선수들이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면서 대회는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식사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된 음식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특히나 영양가가 부족한 식단이 문제였습니다. 친환경을 이유로 채식 위주의 식단이 준비되었고 고기와 같은 고단백 식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를 뛰려면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배가 고파 허기를 느끼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선수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결국 참다 못한 독일의 한 선수가 식당에서 불만을 터뜨리며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식단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입니다.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파리올림픽 선수촌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요구조차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수들은 더욱 지쳐갔고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선수촌 내에서는 한 가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따로 도시락을 챙겨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서 특정 국가의 선수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이 점점 더 구체화되었고 저는 이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 선수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본능적으로 그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선수들이 줄을 서서 도시락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한국 선수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도시락에는 고기와 신선한 채소가 가득 들어 있었고 음식의 상태는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던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도시락을 먹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한국 선수가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도시락 하나 드실래요? 그 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너무나도 먹고 싶었던 나머지 손을 내밀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머뭇거리며 말하자 그 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에서 셰프님들이 직접 와서 만든 음식이라 정말 맛있어요. 양이 많아서 나눠 먹는 게 좋을 거예요. 도시락을 받자마자 저는 자리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함께 신선한 고기와 채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입을 먹어보니 고기의 부드러움과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밍밍한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훈련 중에 어제 있었던 일을 동료 선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료 선수는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너 한국 선수들이 준 도시락을 먹어본 거야? 그거 정말 대단하네. 응, 진짜야. 그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솔직히 그동안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 제가 답하자 동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며 자신도 한국 도시락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제 받은 도시락을 동료와 나누지 않았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때는 너무 기뻐서 혼자 다 먹어버렸지만 동료도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훈련을 마치고 선수촌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제 도시락을 준 한국 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선수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며 어제 도시락은 맛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었다고 대답하며 그 음식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 도시락도 좋지만 사실 한국에는 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 한국 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선수들도 원하면 언제든지 도시락을 나눠줄 수 있어요. 혹시 또 먹고 싶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그러면 도시락 2개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동료가 너무나도 간절해 보여서 저도 모르게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맛있는 한국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한국 선수의 배려 덕분에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료도 도시락을 먹으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이 도시락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경기에 나설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은 파리올림픽의 준비 상황을 알고 선수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최상의 셰프들을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언제나 맛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독일 선수들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준비야. 한국은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 뛰어난 것 같아. 한 동료가 말하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들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야. 파리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들과의 교류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도시락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경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 선수들과 소통하며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촌은 이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찾아가는 인기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음악, 그리고 문화가 자연스럽게 선수촌 내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선수촌에서는 매일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은 한국의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었고 그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무렵 한국 선수촌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각국의 선수들을 초대해 음식을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K-팝이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활기찬 에너지에 감탄했습니다. 이 노래 정말 신나는데? 무슨 노래야? 제가 한국 선수에게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의 노래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죠. 노래도 좋지만 안무도 따라 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수들도 하나둘씩 합류해 함께 즐겼고 그날 밤의 파티는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뷰티 제품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파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뷰티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한국 선수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접한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피부에 민감한 저는 파리에 물이 맞지 않아 트러블이 생기곤 했는데 한국 선수들이 선물한 화장품을 사용해보니 그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몇 번 사용한 것만으로도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장품 정말 효과가 좋네. 한국 제품이 이렇게 뛰어난 줄은 몰랐어.
제가 동료에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제품이야. 한국 선수들이 추천해준 덕분에 나도 피부 걱정을 덜 수 있었어. 경기에 나설 때 자신감이 생겼지. 이렇게 한국의 문화와 따뜻한 마음은 파리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이번 올림픽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몇 가지 더 떠오르는 기억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상황은 한 번은 저와 몇몇 동료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특히나 날씨가 무척 더워서 모두가 지쳐 있었죠. 우리는 힘겹게 선수촌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한 무리의 한국 선수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작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있었고 우리를 보자마자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 힘드셨죠? 날씨도 너무 더운데 시원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그들은 박스를 열어 시원한 얼음물과 과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박스 안에는 정성껏 준비된 물병과 잘라놓은 수박, 오렌지, 조각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무더위에 지쳐있던 우리는 그 시원한 물과 과일을 먹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물과 과일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배려와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날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선수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한 독일 동료 선수가 올림픽 경기가 끝난 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체력 소모가 컸고 저녁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선수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다행히 근처에 있던 한국 선수가 상황을 보고 빠르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선수는 자신의 숙소로 우리를 데려가더니 냉방이 잘 된 방에서 그 친구가 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자신의 휴대용 구급 상자를 꺼내어 친구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주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제 동료는 금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한국 선수는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항상 구급상자를 챙기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깊은 인상을 받은 상황은 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미 지친 상태였고 경기가 끝난 후에도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그런 와중에도 다른 나라 선수들을 위해 작별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각국의 선수들을 초대해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선수촌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고 한국 선수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각 나라의 전통 음악을 틀어주고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기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자신들의 문화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파티에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며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파티가 끝날 무렵 한국 선수들은 각국의 선수들에게 작은 편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번 올림픽에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고 이번 올림픽에서 만난 한국 선수들의 진심을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들은 자신들의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마음가짐 덕분에 저는 파리올림픽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번 대회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저와 동료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저와 제 동료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리에서 맛본 한국의 매력이 정말 훌륭했기에 실제로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매력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대되었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매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번 올림픽은 훨씬 더 힘들고 고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 덕분에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한국 덕분에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이제 올림픽도 끝났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한국 여행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느낄 그들의 문화와 매력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와 따뜻한 마음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